네, 토익에 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부터, 그리고 이제 강사를 추천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몇 점을 맞아야 되는가? 네, 기준이 있습니다. 좀 아주 잘하는 직군이 이제 950점 이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 취업하는 데 있어서 최고득점 정도 되는 게 이제 850점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한 800점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950점 이상인 구간은 일반 서울에 있는 뭐 대학들 편입, 그리고 메디컬 편입 포함이 되고요.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대기업 사무. 이런 곳은 이제 고고 입선이라고 하죠. 많을수록 더 이제 등수 대비 합격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많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950점 이상일 경우에는 요거를 만점 처리해주는 일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필요한 부분들은 보통은 950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850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공기업 한전 사무직군에서 만점을 주고 있고요. 일반 대기업 기술직군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할 때 영어에서 900점 이상이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분들이 졸업 여건 한 800, 그리고 공기업에서 마찬가지로 한전이죠. 기술직군에서는 800 이상이면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토익 점수 자체가 많이 이제 사람도 높아져서 800점도 되게 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800점도 그렇게 쉬운 점수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토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또 영어 평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말하기 시험 오픽, 자유롭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토익과 관련돼서 토익 스피킹 시험이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오픽 같은 경우가 토익 대비 조금 더 수월하게 점수를 딸 수 있고 단기간으로 좀 할 수 있다. 좀 많이 비싸다는 거. 토익 스피킹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되고요. 대신에 오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점수를 따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토익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배우는 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됐고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강사를 선택하거나 또 이제 학원을 선정을 할 때 매우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큰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회사에서는 가점을 주기도 해요. 토익이 이제 워낙 대중적인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가점을 준 제도가 있는 것도 일부 있다.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좀 단시간에 끝내야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이해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영어의 어떤 습득, 빠르게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조합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좀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내야 되고요. 이제 많은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영어를 잘한다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이 성실한지를 평가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시험이다. 따라서 저희가 할 게 많죠. 이 영어만, 이 토익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부담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최근에 이제 5만 원대로 올라가서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익은 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학원이나 인강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학원은 강제성이 있고 스터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내 또래들과 공부하면서 꾸준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비싸죠. 대신에 이제 인강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내 진도에 맞춰서 나가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기본기가 있을 경우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학원이나 인강을 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 보자마자 700점이 넘었고, 그리고 수능이 2등급 이상 나왔다.
2년 안에. 그리고 내가 한 3회 정도는 내 스스로 어떤 걸 할 수 있다. 뭐 헬스장이든 뭐든. 그 정도 통제력이 있다. 그리고 3개 중에 한 2개만 해당이 되신다면 인강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850점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를 인강으로 하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로 할 수 있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학원이 필수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휴대폰 순 사용 시간, 뭐 은행을 업무를 본다거나 뭐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냥 휴대폰을 손에 잡고 있는 시간, 그게 5시간 이상이다. 그리고 학생분들이라면 만약에 이제 방학 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약속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4번 이상이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다른 과목이 2개 이상 된다. 그 정도 되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내가 강제력을 부여하는 학원을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내가 좀 어디로 좀 가는 게 좀 유리할까? 일단은 저는 시간을 가장 중점으로 두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편도로 1시간 안으로 갈 수 있는 곳. 1시간이 넘어가면 되게 비효율적이고, 만약에 내가 꼭 가야 한다면 뭐 근처에 해야 할 게 있을 경우에, 면접 학원이 있다거나 끝나고 내가 꼭 해야 할 게 정기적으로 있다. 그럴 경우에만 좀 1시간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 편도 1시간 안으로 오프라인 학원이라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강사를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다행인 거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토익은 다른 거에 비해서 강사의 영향력이 비교적 낮아요. 비교적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해를 하기보다는 단순 반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강사의 전달력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제 샘플 영상을 보고요. 그거를 5분 동안 들었을 때 내가 강의가 뚜렷하게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헬스장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자주 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쉽게 가는 그런 강사를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가 내가 나를 이해시켜주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내가 혼자서 단순하게 반복해야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가 습득을 하는 영역, 그 습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의 전달력을 우선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의 기준에서 학원, 인강, 그리고 강사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YBM이 있죠. 기출문제집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해커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방학 동안에 스터디에 되게 특화된 곳이에요. 스터디를 이제 꾸릴 수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거를 잘 해놨기 때문에 좀 강제성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출 문제집이 아닌 문제집이죠, 아무래도.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 어차피 기출을 보고 사실상 베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인데요. 인강은 제가 들어본 거에 한해서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원탑 도입의 박진영 강사님, 그리고 YBM 박혜원, 미친 토익 이렇게 제가 이제 수강을 다 했었고, 여기서 이제 문제집하고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